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야시 아키코 작가님의 그림책 순이와 어린 동생을 가지고 그림책 사용 설명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는 잘 읽고 오셨나요? 네. 자, 앞에 순이와 어린 동생은 쓰시 1979년도 그림책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꽤 오래됐죠. 일본 작가님들이시고요. 스시 요리코라는 글 작가님의 글에 하야시 아키코 작가님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되게 베스트셀러라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한림출판사에서 이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주고 그런 그림책입니다. 하야시 아키코 작가님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던가 바로 요 책 뭐 순이의 어린 동생이라던가 은지와 푹신이 또 아기 그림책 중에 달림안녕 뭐 구두구두 걸어라 싹싹싹 손이 나왔네 이런 책들이 있죠. 네, 이런 책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척 좋아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 표지에도 보셨듯이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를 돌본 아이 이제 동생이고 순이가 이제 주인공 순이가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이제 막 요 또래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에서는 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순이와 어린 동생은 사실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 이야기 내용은 순이가 어린 동생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이가 동생 영희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럼 왜 순이가 동생을 찾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잃어버렸을 때 순이의 심정이라던가 아니면 동생을 찾았을 때 기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순이가 다급해서 동생을 찾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다급하게 뛰어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림과 그림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행동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아이가 읽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한 것들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이와 어린 동생 표지를 보고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야기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나눈다면 지금 이 표지를 보고 순이가 무엇을 하고 있니? 아니면 순이가 이 순이하고 동생은 어떤 관계일까? 지금 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에 이제 왜 순이가 이 동생을 돌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짚어가면 좋겠죠. 자,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지금 엄마가 보이고 순이가 지금 무언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이의 표정을 얼굴을 봤더니 엄마의 그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죠. 자, 그럼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글을 보면 글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엄마가 뭐래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재워놓고 잠깐 은행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올 동안 분명히 동생은 자고 있을 테니 순이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집 앞에서 놀고 있어 라고 당부를 하고 가죠. 그러니 순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정을 봤더니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네 엄마 얼른 다녀오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 상황을 미리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순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니? 그렇구나 하고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 그림의 이제 이야기를 예측해 보도록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동생들은 아니면 아기들은 엄마가 있을 땐 너무 쿨쿨 잠을 자는데 엄마가 가자마자 문을 열고 깨어나서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아이가 엄마가 가자마자 바로 깨어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동생을 달래주고 어르고 하고 나오면서 동생한테 무엇을 그려줘요? 기찻길을 그려줘요. 그런데 동생 영희가 기찻길을 보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무척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한테 동생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기찻길을 막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찻길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정말 이 하야시 아키코 작가님은 그림을 연속해서 그림과 그림을 연속해서 그 그림을 누가 읽어내도록 독자가 읽어내도록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연속해서 그림을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동생 영희에게 기찻길을 완성시켜 주려고 그리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동생이 사라진 상황이 벌어졌죠. 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순이에게 이제 동생 영희가 사라진 걸 보고 순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척 당황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순이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지금 순이의 뛰어가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야시 아키코 작가님이 엄청 잘 표현해 놨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순이의 그 모습, 몸집이라던가 얼굴 표정이라던가 저 상기된 볼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특히 주인공 인물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때 질문 나눌게. 그렇죠. 순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이런 마음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면 좋겠죠.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면서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분명히 이 순이를 보고 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생을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무척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순이가 어떻게 동생을 돌보게 됐는지, 그 다음에 동생을 돌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동생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드디어 네, 순이가 찾았어요. 동생 영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순이는 늘 엄마랑 영희랑 같이 어디를 갔냐면 놀이터를 갔어요. 그러니까 순이도 무엇을 예측했어요? 분명 동생 영희는 어디에 갔을 것이다? 놀이터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놀이터로 얼른 달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이터에 누가 있어요? 네. 동생 영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순이의 얼굴 표정과 동생의 저 손짓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둘 사이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선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맞아요. 앞부분에 바로 직전에 순이가 엄청 당황하고 놀랬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생을 만났을 때 순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 이해에 관한 질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야기 이해를 하기 위해선 그림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질문을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혹시 동생이나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인공과 같은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니?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자, 순이와 어린 동생에 관한 그림책을 읽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좀 더 그림 읽기를 한다면 더 풍부한 그림책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이와 어린 동생의 그림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